안녕하세요, 대표님. 저의 고민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살다 고독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많다고 버려진 진도경과 못생겼다 버림받아 동네를 떠돌다 탕집으로 가기 직전에 가여운 아이와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독차지하며 화려한 백수로 살다 결혼하였고 형제가 없는 관계로 저와 인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뒤통수만을 얻어맞는 것이었기에 인간다운 인간을 만나고 싶어 절, 성당, 교회까지 다녀봤지만 결국 교회 전도사에게 사기를 당했고 성당 신부에겐 실망만을 하였고 탐욕의 속세에 물들은 스님에게 할 말을 잃은 후 제가 깨달은 바는 인간의 속성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 대한 회의로 인간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음은 물론 누군가 제게 다가오면 뒤로 물러섰고 어떤 인간이든 제게 내민 손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여 혼자 음악을 듣고 혼자 쇼핑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에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무늬만 제 남편이지 지금까지도 속마음을 모릅니다. 당면을 안 좋아한다는 것을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제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보수였고 대통령 선거 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문을 지지하면서 저와 이념이 다른 언행으로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밤 그날도 문재인 얘기를 하다 저보고 정치 얘기 그만하라고 하면서 담배 사러 간다고 나가길래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현관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었더니 몇 번 문 열라고 하더니 제가 들은 척도 안 하자 그 길로 삐져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문정권도 끝나고 하여 제가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와라 하니 남편도 혼자 사는 것이 편한지 싫다 합니다. 제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래도 딸아이는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외국에 있는 제 아이에게 엄마 아빠 이혼할까 물어보니 엄마 인생이니 엄마가 알아서 하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가 편해졌고 저만 바라보고 사랑의 눈빛만을 제게 주는 강아지들과 사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혼자 살다 고독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제 동무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지금은 50대 초반이지만 더 나이가 들면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대표님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 잘 들으셨습니까? 요즘 이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사연들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대체로 공통점은 가족이 있지만 고독하고 외롭다. 자, 그리고 고독사 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가정이 있고 또 살아온 이 세월이 있지만 그야말로 사회 속에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이 모래알같이 뿔뿔이 흩어진 개인으로서 지금 대중들과 또 주변과 섞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년이 다가오면 미리 아직 노년도 아닌데 중년에 나의 노년을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하나 위안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나무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배가 조금은 부른 분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면 이런 생각은 유예되지요. 근데 아직 사는 부분에서 그 정도 팍팍함까지 가지 않고 시간상의 여유 또 재정상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사연 보내신 분도요, 혼자서 살아가다가 주변에 가족도 남 같고 또 대인관계나 심지어 종교에까지 귀해서 여러 종교들을 찾아다녀 봤지만은 거기서도 환멸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단절되고 그렇게 살다가 고독사 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짜 이분이 두려운 것은 나중에 죽을 때 혼자 죽는다라는 고독사라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때까지 가는 과정, 남아있는 한 30여 년 동안의 인생의 과정이 고독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은 먼저 본인이 사연을 보내시지만은 본인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인지 아니면 일부러 회피하려 했는지 모르지만은 현재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야 내가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과거에 죽음의 세상에서 돌아와서 내가 가보니까 저 세상이 어떻더라, 뭐 내가 혼자 죽으니까 외롭더라, 뭐 죽을 때 온 가족 수십 명을 옆에 놓고, 뭐 부잣집이거나 권력이 좀 있는 집에 그러겠죠. 아버지 가면 안 됩니다 할 때 내 간다 하고 가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죽을 때 뭐 가족들 임종을 하면 병원에서라도 다행이고, 요즘 뭐 임종도 못하고 혼자 죽고, 그리고 죽은 뒤에 가족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혼자 살다가 죽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죽거나,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죽거나, 아니면 혼자서 죽거나, 그 혼자서 죽는 게 고독사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언젠가는 발견될 거고요. 사실은 그건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내가 혼자 죽는다는 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 것은 고독사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의 고독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 무남 동료로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화려한 백수로 살다가 결혼했고 지금 형제도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간다운 인간을 만나고 싶어 절, 성당, 교회까지 다녀봤지만은 다 실망했다. 자, 종교로 가게 된 것이 내 영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만나고 싶어 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의 글 어디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 토론은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이런 류의 글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본질적인 문제로 등장하기가 십상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본인의 인생이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만나서 사랑을 독차지했고 화려한 백수로 살다가 결혼했고, 그리고 또 결혼 이후에도 아마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안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래도 남보다는 좀 다행스러웠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행운이 있었다, 감사할 일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에 불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나러 종교시설에 간다고 절대 만나지는 게 아니죠. 종교도 일종의 비즈니스로 전락해가는 세상에서 종교가 위안이 되거나 성직자가 위안이 될 거라고 기대하다가는 큰 실망을 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신도들이나 성직자와 관계없이 내가 신앙 자체를 직접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해야지, 신도나 성직자를 통해서 그 신앙을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는 그건 대부분이 100% 실망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교를 가지고 이 고독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은 좀 잘못이고요. 사람은요, 고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말씀은 혼자서 음악을 듣고,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인간들과 거리에 두고, 또 누군가 제게 다가오면 물러섰고, 어떤 인간이든 제게 내민 손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고, 혼자 음악을 듣고 쇼핑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고, 또 남편과 살아오면서 속마음을 몰랐고 당면을 좋아하는지도 20년 만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닥터 황은 좀 냉정하게 처방을 본질을 향해서 내리지 빙빙 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분이요, 대중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대중하고 어울린다고 문제가 없고 대중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고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궁극적으로 고독사를 두려워한다고 했지만은 이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남아있는 삶에 있어서의 고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존재고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남과의 관계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하게 이렇게 인상에 남기면서 어떻게 고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대인관계를 했고 수많은 지인들을 온갖 군데 다 두고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도 잘 사귀었고요. 약간 내성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잘 엮어가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도 벌렸고요. 요즘은 제가 뉴픽만 하고 행명21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알던 관계 대부분이 단절되어 있어요. 왜? 그런 관계들을 계속하면서 제 빈약한 체력과 많지 않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득히 과거의 관계들은 계속 단절시켜 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당에서 많은 사람을 뵙고 또 영상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제 삶은 고독하지요. 주말에 거의 대인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만나는 사람은 당에서 찾아오거나 뵙게 되는 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가더라도 식사 약속을 잡아서 남과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독으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저도 엄청나게 고독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고독해지면서 과거에 한없이 바빴던 어떨 때는 점심을 2번 먹을 때도 있고 저녁을 2번, 3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요. 지금의 제 삶이 단촐하면서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술을 먹고 그리고 배가 터지게 밥을 먹고 그리고 계속 뜯을 때 도대체 무슨 정열로 뭘 목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나?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공에다가 질주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제가 혼자서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꽃도 좀 가꾸고 그러면서 또 애완견 또 제 강아지도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이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요. 저는 굉장히 고맙다. 참, 그래도 이제 앞으로 노년에 접어들면서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나이가 들어서 막 공원 같은 데 모여서 또 식당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막 떠들고 바둑 두고 그리고 막 어울려 다니고 산에 가고 하는 그런 노년은 저한테 없을 거라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독한 노년을 보내겠지만은 노년에 젊었을 때 생각 못한 사회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의 이 폭을 가지게 되고 있다는 것이 고독의 대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독하기 때문에 두렵다. 나중에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믿을 데 없고 혼자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고독사 할까봐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보다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좀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보면 50대 초반에 자신의 노년을 걱정합니다. 미래를 걱정해요. 자, 내일 일을 오늘 당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요. 자, 그렇지만은 오늘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의 근원,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 지금 내용을 보면 솔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요. 고독사가 두려운 게 아니라 현재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물하고의 관계야 강아지는 내가 잘해주면 절대로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가 이 반려동물만큼 명확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성격에 give and take가 명확하니까 지금 강아지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남편도 give and take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고 딸한테도 내가 give한 데 비해서 take가 돌아오지 않는다. 종교나 인간관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사람과 섞인다고 덜 외로운 것도 아니고요. 군중 속의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본원적 고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예술과 철학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친구, 지인, 그리고 친척,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주말마다 어울려 다니고 또 모여서 놀러 가고 한다고 행복할까요? 남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관계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함이 있다고 봤을 때 완벽하게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고 또 다른 것도 즐거운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요, 명함 관리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요,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네 인생은 어디에 있나?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를 빼놓고는 다 정리 좀 하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명함 하나만 받고 또 지나가다가 좀 만난 사람까지도 다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고 싶으면 관리로 들어가는데, 그럼 상대방은 그 관리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관리하는 인생이나 또 모든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는 인생이요, 그게 결국 행복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보면 파국이 올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충고를 제가 제 자신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치료상이라는 일본의 넷플릭스 영화를 봤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별 사건 없이 흘러가는 영화인데, 아픈 과거를 가진 한 젊은 여성이요, 동네에서 소박한 소시민, 서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다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떠납니다. 자,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주인공 치료상이라는 여성도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가족 관계에서부터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또 자신의 직업이 성노동자, 몸을 파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상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에서 교훈을 얻었죠.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자.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마다 다 잘해줍니다. 심지어 동네 거지를 만나도 밥을 먹이고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또 죽으니까 몰래 묻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서 애부터 어른까지 다 성인처럼 대접을 받고 모두 그를 좋아하지만 그는 또 떠나요. 자, 그가 관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그 관계가 자기 주변에 인간적인 여러 끈끈한 관계로 굳어지려니까 떠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연을 의뢰하신 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분이 지금 강아지만 옆에 있고 남편하고 딸의 냉정함에도 상처를 입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종교기관에 갔지만 거기서도 실망을 했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이 말 속에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상태다. 본인은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상태라는 거죠. 자, 이걸 타개하려면 먼저 마음을 자기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 속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경계를 한다면 그 결과도 모든 것이 실망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하고 관계도 그러고요. 딸하고 관계도 그러고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스러운 관계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자, 사람은 실망을 할 때는 기대가 있으니 실망을 하는 거죠. 강아지한테는 내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해주니까 강아지가 내한테 정확하게 해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한없이 좋은 겁니다. 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비관적 낙관주의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언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기본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살면서 별의 일을 다 겪었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점에서는 비관적이지만 비관적 낙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낙관주의자예요. 왜?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움직이면 그만큼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미래가 나중에 아주 불행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굉장히 나쁠지 몰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각자가 다 자기부터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요. 기대하지 말고 강아지에게 하듯 남편분한테도 딸분한테도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잘해 주십시오. 경계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조건 없이 잘해준다면 거기에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외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없다. 즉 내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좀 당해도 그럴 수 있다. 뭐 세상 사는 일이 그렇고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내려놓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당신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 가족들도 당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할 거고 그래서 강아지들도 물론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당신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뜻해지면서 고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사가 아니라 남아있는 30년의 인생이 고독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어딘 깊음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에 저 벽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한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저는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